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슬기로운 스테이블 생활입니다. 저희가 XRP는 왜 스테이블 코인 시대의 숨은 강자인가 이 시리즈를 쭉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이 벌써 5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특히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CBDC와 리플 그리고 XRP 이 셋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언뜻 생각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중앙은행이 직접 만드는 디지털 화폐인데 왜 민간 기업인 리플 이야기가 나오고 또 XRP가 왜 관련이 있다는 건지, 정부가 민간 기술을 그것도 핵심적인 금융 시스템에 쓸까 하는 의문도 들고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게 일반적인 시각일 수 있는데요. 근데 현실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여러 나라에서 리플이랑 손잡고 CBDC 관련해서 뭔가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아, 정말요? 벌써요? 네, 이게 단순 기술 테스트라기보다는 뭐랄까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금융 시대에 좀 주도권을 잡아보려는 움직임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늘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짚어봐야겠네요. CBDC가 도대체 뭔지부터 시작해서 이게 왜 필요한지, 또 리플이랑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XRP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건지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좋습니다. 우선 CBDC는 말씀하신 대로 중앙은행, 그러니까 센트럴 뱅크가 발행하는 디지털 커런시, 디지털 형태의 화폐입니다. 이게 왜 나왔냐면요. 다들 아시다시피 현금 사용은 점점 줄고 있잖아요. 그쵸. 거의 카드나 페이스죠. 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민간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걸 만들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 통화 시스템에 대한 주도권, 통제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디지털 화폐를 직접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국가가 그 가치를 딱 보증하는 디지털 화폐, 안전한 디지털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아, 국가 보증 디지털 화폐. 알겠습니다. 그럼 자국 내에서는 뭐 편리하게 쓸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국경을 넘어가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디지털인데 왜 국경 넘기가 어렵다는 건가요? 서로 그냥 주고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디지털이라고 해서 국경이 그냥 뿅 하고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국가마다 법이 다르죠. 규제도 다르죠. 쓰는 시스템도 다 제각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제 송금할 때 쓰는 그 스위프트망이라는 것도요. 사실은 네, 스위프트 들어봤어요. 네, 그게 실제 돈을 실시간으로 막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A은행에서 B은행으로 돈 보내라. 이런 지시,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아, 그냥 메시지만요? 그럼 돈은요? 돈은 그 메시지를 받아서 각 은행들이 알아서 처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고 시간도 꽤 걸리고 수수료도 붙고요. 아, 그래서 해외 송금이 느리고 비쌌던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CBDC 시대가 오면 예를 들어 디지털 달러랑 디지털 유로를 그냥 바로 실시간으로 주고받고 싶을 텐데 이 기존 방식으로는 한계가 뚜렷한 겁니다. 서로 다른 CBDC를 직접 연결하기가 어려운 거죠. 아하, 바로 그 지점에서 리플이 등장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국제결제, 특히 CBDC 간의 결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리플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료 보니까 뭐 팔라우, 부탄, 조지아, 몬테네그로 이런 나라들이랑 이미 뭘 하고 있다면서요. 네, 리플이 단순히 아이디어만 가진 게 아니라 이미 CBDC 발행이나 운영을 지원하는 자체 플랫폼, CBDC 플랫폼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국가들의 중앙은행이랑 실제로 파일럿 프로젝트, 그러니까 시범 사업 같은 걸 진행하면서 경험을 쌓고 있는 거죠. 이건 리플이 단순 결제 솔루션 회사를 넘어서 아예 CBDC 인프라 구축 역량까지 갖추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생각보다 훨씬 깊숙이 관여하고 있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리플은 어떻게 이 CBDC 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가요? 핵심은 리플렛이라는 네트워크에 있습니다. 리플렛이요? 네, 원래 이 리플렛은 은행 같은 금융기관들이 해외 송금을 더 빠르고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네트워크 위에서 서로 다른 국가의 CBDC들을 연결시키려는 거죠. 서로 다른 CBDC를요? 어떻게 연결하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디지털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즉시 디지털 유로로 바꿔서 유럽에 있는 친구에게 보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쵸. 환전하고 송금하고 시간도 걸리고. 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두 개의 다른 통화. 여기서는 디지털 달러 CBDC와 디지털 유로 CBDC 사이에서 가치를 매끄럽게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전시켜 줄 수 있는 중간다리 역할이에요. 이걸 브릿지 통화, 브릿지 커런시라고 부릅니다. 아, 브리지 통화, 다리 역할. 네. 그런데 이 브릿지 통화 역할을
XRP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XRP가요? 왜죠? XRP는 아시다시피 특정 국가나 정부에 종속되지 않은 좀 중립적인 성격의 디지털 자산으로 설계되었잖아요. 네, 그쵸. 탈중앙화를 지향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국가의 CBDC들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 즉 브릿지 통화로 쓰이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중립적이니까요. 그럼 리플넷 위에서 예를 들면 디지털 달러를 XRP로 순식간에 바꾸고 그 XRP를 다시 디지털 유로로 바꿔서 보낸다. 뭐 이런 건가요? 정확합니다. 디지털 달러 CBDC를 받아서 리플넷상에서 XRP로 변환하고 그 XRP를 다시 목적지 국가의 디지털 유로 CBDC로 변환해서 최종 수취인에게 전달하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이 거의 실시간으로 그리고 아주 적은 수수료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리플이 제시하는 비전입니다. XRP의 빠른 처리 속도와 낮은 수수료가 여기서 강점이 되는 거고요. 와, 듣고 보니 굉장히 혁신적인데요. 그 국제결제은행 BIS 같은 곳에서도 엠브리지인가? 뭐 그런 CBDC 연동 프로젝트를 연구 중이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그런 연구들이 진행 중이죠. 근데 리플은 이미 상용화된 리플넷이라는 인프라가 있다는 점에서 좀 앞서 나가는 느낌이네요.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BIS의 프로젝트들은 아직 실험 단계에 가깝지만 리플렛은 이미 전 세계 수백 개의 금융기관이 참여해서 실제 국제 송금에 사용하고 있는 검증된 네트워크라는 차이가 있죠. 그렇다면 정말 만약에요. 이 리플넷 위에 각국의 CBDC가 통합된다면 와, 이건 정말 효율적인 국제 디지털 금융망이 탄생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럴 가능성을 보고 리플이 움직이는 거겠죠.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정말 리플렛을 채택할지 또 XRP를 브릿지 통화로 인정할지 여부도 있고요. 그리고 XRP 자체의 가격 변동성 같은 문제도 고려해야 할 변수 중 하나죠. 아, 그쵸. 가격 변동성. 그건 늘 따라다니는 문제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CBDC 시대가 본격화되면 될수록 서로 다른 이 디지털 화폐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점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리플렛과 XRP는 바로 이 연결 문제에 대한 상당히 구체적인 그리고 잠재력 있는 해답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CBDC 시대는 이미 오고 있는데 이걸 국가 간에 쓰려면 해결할 문제가 있다. 그렇죠. 리플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플랫폼과 리플넷 그리고 브릿지 통화로서 XRP의 가능성을 내세우고 있고 이미 몇몇 국가들과는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의 핵심이군요. 네, 맞습니다. 결국 CBDC가 확산될수록 리플렛의 쓸모는 더 커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XRP의 실질적인 사용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거네요. 저희 시리즈 주제와도 딱 맞고요. 네, 충분히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XRP는 왜 결국 사용될 수밖에 없는가라는 좀 더 도발적인 주제로 XRP 활용의 필연적인 이유들을 더 깊이 있게 분석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자면 만약 XRP 같은 특정 민간 디지털 자산이 정말로 국가 간 CBDC 거래의 핵심 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건 과연 국제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이나 각국의 통화 주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다음 시간 전까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분석에서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